안녕하십니까, 전청입니다. 이전 가격에 대한 질문이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 미국 현지법인의 법인장으로 부임했고 이것저것 업무를 지금 익히는 중입니다. 현임법인장으로부터 업무를 인수인계받는 중에 회사가 IRS 감사를 작년부터 받아왔고 이전 가격에 대해 큰 규모의 세무조정액 결정을 받아서 세금과 벌과금을 많이 내게 되었다라는 그런 내용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전 가격에 대한 질문인데요. 이전 가격이라는 건 뭐냐면요. 이게 한국에 모 회사가 있고 미국의 자회사, 관계사가 있으면 대체로 이런 거잖아요. 한국에서 어떤 재화, 서비스, 어떤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데 이제 수출만 하다가 좀 더 적극적으로 미국 시장을 개척하고자 미국의 판매 법인을 두고 거기서 이제 한국에서 생산된 또는 다른 나라에서 생산된 제품들을 미국의 디스트리뷰션 컴퍼니, 판매 법인에다가 옮기고 거기서 이제 판매를 진행하는 그게 아주 전형적인 과정이죠. 이 한국계 또는 외국계 현지 법인, 지상사들이 하는 비즈니스일 텐데요. 이 경우에 해외 관계사 간의 거래에 적용되는 어떤 가격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전형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것이 뭐냐면요. 스타벅스의 케이스예요. 스타벅스가 정말 이렇다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제가 이제 트랜스퍼 프라이싱, 이전 가격이라는 컨셉을 설명할 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요. 스타벅스라고 하는 회사, 미국 회사잖아요. 미국 회사가 커피를 만들어서요. 미국에 있는 소비자한테 판매하는 그런 비즈니스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주 단순화시켜서 비즈니스를 이해해 본다면 스타벅스가요 커피를 사요. 근데 콜롬비아에서 어떤 커피 농장이 있는데 거기서 커피를 사서요 자기네들이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미국에 있는 소비자한테 이 커피를 판다라고 가정해 보죠. 그랬을 때요 이 콜롬비아에서요 1불에 이 커피를 사와요. 그리고 이거를 소비자한테 11불에 팔게 되면 스타벅스의 소득은 얼마일까요? 10불이잖아요. 근데 만약에요 미국이 세율이 40%고요. 콜롬비아가 0%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럴 수 있잖아요. 나라마다 소득 세율이라는 건 다를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 스타벅스는요. 처음 지금 비즈니스를 통해서 내가 얻는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얼마 부담하게 될까요? 4불만큼 내겠죠. 그러니 이 회사는요. 10불 마이너스 4불에서 6불이라는 것이 회사의 어떤 전사적인 이익이 될 거예요. 그렇겠죠? 어렵지 않잖아요. 11불에 판매를 하는데 내 1불의 원가였으니까 10불이 소득이고 세금 4불 내서 6불만큼이 내가 번 돈이겠죠. 그런데요 만약에 이 스타벅스가 더 나아가서 콜롬비아에 자회사를 세웠다고 쳐요. 관계사, 콜롬비아에 관계사를 세웠어요. 그리고 이 커피를 관계사로 하여금 사오게 했어요. 커피 얼마에? 1불이겠죠 여전히. 그리고 콜롬비아의 스타벅스 콜롬비아라고 하는 자회사가 이번에는 이 스타벅스 US에다가 팔아요. 이거는 관계사 간 거래가 되겠죠. 그러면 스타벅스 미국이요. 벌어들이는 소득은 얼마일까요? 어차피 11불에 파는 건 마찬가지죠. 근데 얼마에 사오느냐에 따라 다른 거잖아요. 미국 스타벅스가 콜롬비아 스타벅스로부터 사오는 가격. 예컨대요. 이거를 11불에 사온다고 쳐볼게요. 사올 수 있잖아요. 내가 관계사니까 그 가격을 내가 원하는 대로 서로 관계사 간에 산정을 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11불에 사왔죠? 그래서 미국에서의 소득은 0일 거예요. 그럼 세금이 얼마예요? 40% 내지만 어차피 0이잖아요. 세금 안 내겠죠. 그리고 반면에요. 이 상황에서요. 스타벅스 콜롬비아의 수입은 어떻게 될까요? 콜롬비아 이 스타벅스는요. 11불에 팔았잖아요. 여기 US에다가. 그리고 사온 거는 1불에 사왔으니까 10불이죠. 근데 이 회사는 콜롬비아 회사니까 콜롬비아에 세금을 내는데 세율이 0%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0이죠. 그러면 콜롬비아와 US를 포함한 스타벅스 글로벌의 총 소득, 세후 소득은 얼마일까요? 콜롬비아에서 벌어들인 10불이잖아요. 그쵸? 미국에서는 애초에 번 돈도 없고 세금 낸 것도 없고 콜롬비아에서 10불을 벌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세금은 0이니까 10불이죠. 그러면 관계사가 있음으로써 관계사를 컨트롤함으로써 스타벅스의 전사적인 net income after tax는 어떻게 됐냐는 거죠. 아까 6불에서 10불로 늘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의 루저는 누굴까요? 위너는 당연히 스타벅스 글로벌이 되는데 루저는 어딜까요? 미국의 IRS겠죠. 왜? 과세 수입 4불이 있었는데 그거 못 받게 됐잖아요. 구글도 마찬가지예요. 구글이요. 한국에 어떤 컨슈머가 있다고 쳐요. 그리고 한국의 컨슈머가 구글의 서비스를 사용해서 그거에 대해서 대가를 지급한다고 쳐요. 근데 대가를 지급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구글 본사에다가 다 전액을 지급하는 게 아니라 구글이요. 아일랜드라고 하는 어떤 회사에
IP를 소유한 자회사, 관계사를 만들었다고 쳐요. 그리고 우리가 한국에 있는 컨슈머가, 소비자가 100불을 지급하는데 그 중에 90불은 아일랜드의 어떤 지적인 자산, 무형의 자산을 사용하는 라이센스 피로 지급하고 미국에는 10불만 준다고 쳐요. 그리고 아마 예상하실 수 있겠지만 아일랜드의 세율이 매우 낮다고 쳐보자고요. 한 5%라고 치죠. 미국은 뭐 한 40%라고 치고요. 그러면 우리는 이 90만 불을 구글의 입장에서는 미국에 다 보내는 대신에 아일랜드에 보냄으로써 구글은요 이만큼 세금 줄일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관계사 간의 거래를 만들기 때문에 가능하겠죠. 자, 앞서 스타벅스에서요, 위너는 스타벅스 글로벌이고 루저는 미국 정부 IRS라고 했어요. 그러니 이런 상황 IRS가 두고 볼까요? 두고 안 보겠죠. 두고 안 본단 말이에요. 뭐가 문제였어요? 콜롬비아 스타벅스와 스타벅스 US 간의 거래가 11불로 산정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미국에서 소득이 없어진 거고 콜롬비아에 다 몰빵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질문은, 자, 스타벅스 US와 스타벅스 콜롬비아의 거래가 적정 가격에 따른 거래였냐라는 것을 IRS는 질문하겠다라는 얘기예요. 이걸 좀 더 유식하게 표현을 하면 관계사 간 장난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전 가격 스터디라는 것은 뭐냐 하면 관계사 간에, 해외 관계사 간에 거래가 있을 때에는 그 거래가 적정 가격에 따른 거래인지를 평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회사, 미국 회사가 이게 적정 가격에 따른 거래였다라는 것을 애널라이즈를 해야 되고요. 그것을 문서화해 놓아야 된다라는 그런 의무가 이전 가격 스터디의 의무다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적정 가격에 따른 거래라는 것은 뭐냐? arm's length transaction이라고 하는데 관계사 간의 거래 가격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이게 마치 비관계사 간의 거래에 적용되는 가격. 왜냐? 비관계사면 서로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각자의 인트레스트를 맥시마이즈 하기 위해서 서로 니고시에이션도 하고 싸울 테니 그렇게 해서 결정된 가격이 적정 가격이라고 우리는 예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 관계사 간 거래가 내가 비관계사와 거래를 했을 때도 이 가격이 됐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애널라이즈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내용을 거래 당해에 그와 같은 검토 과정과 결론을 문서화해야 된다. 이걸 contemporaneous documentation이라고 하는데 이 두 가지가 바로 transfer pricing study이고요. 이걸 모든 미국에서 비즈니스라는 기업들에게 요구한다라는 거죠. 언제? 내가 해외 관계사와의 거래가 있었을 경우에는. 이게 이전 가격이고요. 그렇다면 앞서 이 법인장님 질문의 경우는 뭐였을까요? 한국과 미국 간의 관계사 거래가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트랜스퍼 프라이싱 스터디를 안 해놨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게 적정 가격에 따른 가격 산정이었다라는 것을 IRS가 물어볼 때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과세 당국은요, 기본적으로 어떤 미국 법인이 이전 가격 스터디를 했다라고 해서요, 그걸 반드시 그 가격 스터디에 따라 산정된 가격을 받아들일 필요는 없어요. 그래야 되는 의무는 없습니다. 그럴 수 있죠. 왜? 이전 가격 스터디를 했지만 IRS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거는 적정 가격 아니야 라고 판단할 수는 있을 테니까요. 그럼에도 반드시 IRS가 받아들일 의무는 없지만 회사가 이 트랜스퍼 프라이싱 스터디라고 하는 것을 contemporaneous documentation, 즉 그 해, 거래가 있었던 그 해에 제대로 된 방식, 세법이 규정하는 방식에 따라 해놓았다면, 그 분석과 검토를 문서화해 놓았다면 적어도 조정을 하더라도 조정으로 인해 과세액이 늘어나겠죠. 그렇지만 이에 따른 벌과금 부과는 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이 IRS의 입장이라는 거죠. 그러니 회사의 입장에서는요, 이 트랜스퍼 프라이싱 스터디를 해놓는 게 바람직하고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해당 회사의 사례는 뭐였었냐면은 안 했을 거예요. 안 했기 때문에 IRS가 그걸 감지하고 그걸 발각해서 그에 따른 페널티와 아마 조정을 부과한 상황이겠죠. 이게 어떤 경우냐면요, IRS에서 아마도 감사를 받았을 텐데요, IRS에 감사를 하다 보면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내가 감사인이 누구냐에 따라 이게 질문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안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트랜스퍼 프라이싱은요, 티어 1 이슈라고 부릅니다. 뭐냐면 내가 해외 관계사가 있는 경우에는요, 이 회사에 대해서는 감사를 진행할 때 무조건 트랜스퍼 프라이싱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에이전트가 누구건 그 매니저가 누구건 간에 무관하게 물어보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 반드시 우리가 한국의
지상사라면 해외에 관계사 간의 거래가 있는 회사라면 트랜스퍼 프라이싱 스터디는 해놓아야 된다는 것이고요. 이걸 하지 않았기 때문에 칼자루를 IRS에 넘겨준 상황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다시 이 회사로 돌아가서 새로 신규 법인장이 이제 보다 보니 이런 조정액이 나와서 텍스도 나오고 페널티도 나오고 이런 상황이었을 텐데, 그렇다면 이전 가격 스터디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해야 되는 거냐? 맞긴 한데요. 이럴 수도 있죠. 내가 진출한 지 얼마 안 돼서 여기서의 매출액, 관계사 간 거래라는 게 굉장히 보잘것없어요. 근데 이 관계사 트랜스퍼 프라이싱 스터디를 한다는 것 자체도 어떤 전문 회사를 써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다 해서 리포트의 형태로 준비를 해놔야 되는 거니까 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이게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초기 몇 년 정도 거래가 어느 정도에 무르익지 않았을 경우에는 안 하는 것도 사실은 뭐 실상이고요. 안 했다고 해서 무조건 큰일 나는 거냐? 그건 아닙니다. 물론 금액이 몇백만 불 이상 됐을 때에는 해야겠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요, 어떤 정형화된 트랜스퍼 프라이싱 리포트가 아니더라도 내가 질문을 받았을 때 또는 챌린지를 받았을 때 우리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 관계사 간의 거래가 내가 다른 관계사가 아닌 회사와 거래했을 때에도 적용됐을 가격과 비등하다라고 우리는 이에 따른 어떤 good faith decision을 내렸습니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으면 된다라는 거죠. 예컨대 내가 물건을 사오는데, 아까 스타벅스 경우도 그런 거겠죠. 콜롬비아에서 그 스타벅스 콜롬비아라고 하는 관계사와의 거래에서 커피를 사왔는데 그 가격이 내가 콜롬비아의 그 생산자 또는 나하고 상관없는 그런 회사로부터 사왔을 때도 대충 그 레인지에 와 있었을 거야. 그리고 우리의 관계사 간 거래도 그 레인지에 들어온 가격으로 한 거야 라고 보여줄 수 있으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모쪼록 잘 해결하시길 바랍니다.